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티업 멘트는 되게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려 하는데 어 독일에서 개발됐고 이제 대체약 기기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양자기가 이제 우리 몸 내에 있는 60조 개 세포의 파동을 쏴서 정상적인 반응과 비정상적인 반응을 이제 보는 역할을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 여자는 이제 220까지 정도 항목이 나오고, 이 대체약을 쓰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의학이랑 한의학을 이제 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 뭐 현대의학의 특징은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모든 의학 행위지만 앞에서 이제 말하는 고혈압 그리고 뭐 고지혈증, 당뇨 이런 고질 질병들의 원인을 아직 찾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완치법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의학이고,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약 뒤에 표기되어 있는 뭐 정량이라든지 원산지, 뭐 구성 성분 이런 것들이 기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믿고 먹을 수 있을 만한 약재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한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체의학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중화가 되어 있고, 그 대중화된 이유 자체도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집에서 내가 수시로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든지 혹은 건강 검진을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몇몇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쓰고는 있어요. 근데 그 항목이 하나 볼 때마다 8-9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돈을 받지 않고 무페이로 무료로 건강 체크를 해 드릴 거고, 이제 의료인이 아니라서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해 줘야 돼요. 말해 주고,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볼 거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좀 건강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식으로 티어 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총 27가지 항목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여기서는 이제 항목을 빼놨지만 항목을 다 넣거든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이제 종합 보고서 볼 때 여기 테스트 기록에서 제외해 놓은 항목들은 악원강에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것들을 미리 다 체크를 해 놓고 이제 오늘 보기 쉽게 이렇게 빼놓은 건데, 저는 양재할 때 제일 포인트를 이걸로 두거든요. 이제 뭐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그 사람이랑 좀 재미있게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중요한 거 위주로 보려고 하고, 제가 아무리 진짜 뭐 좋은 말들로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100%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좀 쉬운 예시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전문성과 이제 재미를 갖춘 상태로 이제 말을 하면 사람들과의 좀 소통이 잘 돼요. 이제 핑퐁이 잘 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혈류순환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해주고 있고, 이제 혈류순환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항목을 나눠 놨어요. 이제 혈액, 혈관, 뭐 심장, 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할 때 여기 혈액을 이제 자동차라고 비유를 하고, 혈관을 이제 도로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좀 틀어지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뭐 벤츠나 이제 뭐 아우디 같은 그런 외제차로 태어났는데, 너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혈액이 안 좋아지면서 자동차가 뭐 아반떼나 소나타급으로 이제 떨어진 거다. 그리고 여기 저항력이랑 탄성은 대부분 반비례해요. 이제 저항이 올라갈수록 이제 탄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건 이제 도로라고 비유를 하고, 너가 뻥 뚫린 고속도로를 외제차로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국산차를 타고 나서 좀 구불구불한 이제 시골길을 가고 있다고. 특히 저항력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제 귀성길 예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귀성길에 고속도로 보면은 상태가 꽉 막혀 있지 않냐. 그 상태가 지금 너의 혈관 상태다. 근데 이 탄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용수철 되게 많이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면 용수철이 결국 탄성을 잃고 그렇게 흐물흐물해지죠. 여기 혈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항력을 계속 받다 보니까 혈관이 자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바람에 혈관이 처져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고혈압이 올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병 사망 순위를 이제 통계로 매겼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인데, 여기 2위랑 3위가 이제 혈관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심장이나 뇌 쪽에 혈관 이제 혈류순환계 항목에 좀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이렇게 질병 사망 순위 2위랑 3위에 노출이 돼 있는 거라고, 여기서 제가 많이 경각심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관 두께 같은 경우도
이제 뇌랑 심장 자체가 혈관이 얇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끼면 바로 막혀 버려요. 그래서 혈관이 막혔을 때 이제 피가 흐르지 못했을 때 혈관이 터지게 되면 이제 뇌출혈이 오는 거고, 그게 심장 쪽이면 심하면 심정지가 올 수 있고 뇌 쪽이면 뇌종지가 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혈관에 대한, 이제 혈관이 생명과 연결돼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이제 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위랑 대장을 같이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위에서 대장까지는 한 통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밑에 항목이 뭐 어느 부분의 항목이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위장이 안 좋다 혹은 소장이 안 좋다, 그런 한 부분이 안 좋을 때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초록불이라서 안심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틀려 있으면 결국 네 몸 자체가 나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간에서도 되게 이제 경각심을 깨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틀어졌는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간 수치가 일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제 틀어졌으면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들도 이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속이 안 좋으면 뭐 위장이 아픈 거고, 이제 뭐 배가 아프면 장이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이 실제로 간을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침묵의 장기로 불리고 있고, 간 자체가 아프면 아프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신호를 못 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심장은 잘 쉬어지는데, 뭔가 심장도 아닌 것 같고 숨도 잘 쉬어지고 이제 뭐 폐도 아닌 것 같다, 뭐 간인 것 같아 해서 병원에 가면, 실제로 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을 경우에는 뭐 간경화나 간암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8, 90%예요. 그래서 이 지방간 같은 경우도 내 혈액의 이제 70%를 해독을 간에서 해주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간에 쌓이는데, 이런 지방간들을 미리미리 제거를 해줘야지, 아니면 진짜 너가 심했을 때는 진짜 간암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짚어주고 있고, 이제 신장인데, 신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짚어줘요. 이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은 그 사람한테 아예 전달 안 하는 편이고, 이제 요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백질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형태고, 이 요산이라는 게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몸에 있는 통풍성 관절염을 이제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단백뇨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장기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흡수 기능 떨어지신 분들이 단백뇨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이제 뭐 당뇨라든지 혈관성 질환을 이제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서 해독을 잘 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뇌신경도 그렇게 크게 봐주진 않아요. 그냥 정서지수나 기억지수가 보통 이제 틀려 있으신데, 보통 신경계 약이나 이제 뭐 우울증 약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은 기능 상태도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양자기 하면서 좀 참고 자료로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린 게 뼈예요. 자, 칼슘이 없어서 생기는 질병이 147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그 칼슘의 역할이 우리 몸에 이제 불난 곳에 물을 뿌리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칼슘이라는 게 없어서 여기 밑에 있는 항목들이 다 틀리게 되는데, 유실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양이죠. 이제 몸에서 100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칼슘을 50만큼 섭취를 했다면 그 나머지 50만큼이 이제 뼈에서 뽑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걸 여행 경비로 예시를 들어요. 이제 우리 다들 여행 가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도 여행 갈 때 여행 경비 딱 50만 원, 100만 원 맞춰서 가냐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여유 경비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칼슘도 똑같아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거 이상으로 여유 있게 가져간 다음에 나머지를 쓰고 이제 남은 것들을 몸에다가 다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유실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투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뼈가 투명해지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물렁뼈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갈비 먹을 때 이제 갈비뼈 색깔 보면 좀 회색빛이나 누런빛 띌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근데 물렁뼈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연해요. 이제 칼슘이 없어지다 보니까 너의 몸에 있는 뼈가 갈비뼈 상태에서 물렁뼈로 바뀐다고 이제 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해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물렁뼈는 투명하고 연하고 잘 뭉개지기 때문에 네 뼈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왜? 칼슘 하나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물로 예시를 드는데, 그물 구멍 보면 이제 물고기 잡는 그물 보면 구멍이 되게 촘촘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물고기 안 빠져나가려고, 이제 물고기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라고 말 다 해요.
근데 저도 여기서 똑같이 말하는 게 맞다. 진짜 이 뼈도 이제 조직이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영양분을 다 가진 상태인데 이 칼슘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뼈의 구멍이 조금씩 커진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너한테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 항목을 말해 주면 그 사람이 칼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칼슘 없어서 몸이 이렇게 되는데 칼슘 먹어야겠어, 안 먹어야겠어 하면은 그 사람이 100% 먹어야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먹는 사람도 먹어야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인데 칼슘화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유실량에서 말했던 것처럼 칼슘을 내 몸에다 버리는데 그 버리는 곳이 이제 경추가 목이고 요추가 허리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관절이나 연골 같은 데 버리는데 그게 이제 석화되는 걸 이제 굳어버리는 걸 칼슘화도라고 해요. 근데 이 칼슘화도에서 목이랑 허리 안 뻐근한 사람 없거든요. 물어보면. 근데 이 칼슘화도 자체가 이제 뼈에 붙어서 굳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목이나 허리가 뻐근해서 뭐 경락 마사지나 근육을 푼다든지 이런 마사지 해본 경험 다들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내가 마사지를 아무리 해도 몇 시간 뒤면 다시 뻐근하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뼈에 붙은 걸 떼주지 않아서라고 제가 말해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공개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밀도에서 말해 준 것처럼 어 특히 이 뼈랑 칼슘 같은 건 이제 내가 자가 체크제 할 때 체크가 많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체크됐어. 이제 체크된 게 많으니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뼈랑 칼슘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미리 말을 해 주고 이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저를 신뢰를 해요. "어 아까 안 좋게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안 좋 진짜 안 좋네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좀 걱정을 하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말을 해 주는 편이고 이제 풍습 같은 경우는 뭐 잘 느끼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비 오는 날에 뼈 시린 거 있냐?"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고 있고 뼈 성장에서는 장골 치유 상태부터 이렇게 밑에 2가지 말해 주고 있어요. 이제 장골은 골반이고 이제 연골이랑 성장판이 이제 무릎 쪽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뼈 관련 항목들은 이제 그 사람한테 말해 주면 그냥 "네가 칼슘 진짜 하나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칼슘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이제 미량원소인데 미량원소는 딱 구리까지만 말을 해 줘요. 이제 구리 이하는 서브텍스트 부분이니까 그렇게 몸에서 크게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고 이 미량원소도 마찬가지로 생명에 관련된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칼슘이 있고 이렇게 철, 아연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이제 철이랑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내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펌핑하는 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눈꺼풀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뭐 한 번씩 손이나 다리 쪽 근육이 떨린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랑 마그네슘은 꼭 챙겨 먹으라고 하고 이제 뭐 셀레늄 같은 경우도 내 몸의 항산화를 책임지는 이제 원소라고 이제 말을 해 줘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인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5개로 나눴는데 A가 부족한 사람은 이제 눈, 그리고 비타민 B는 만성 피로, 이제 비타민 C랑 E 같은 경우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 비타민 D는 이제 칼슘이랑 뼈, 그리고 비타민 K는 이제 심장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가 이제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수치가. 근데 이때도 이제 말씀을 해 주면 어 이때 이제 의사들도 사람들한테 비타민 처방해 줄 때 종합 비타민을 추천을 해 준다. 왜냐하면 비타민들도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이제 몸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상치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결국 정상인 수치에 있는 비타민에서 다 빼온다. 이제 아까 칼슘 유실량처럼 그렇게 빼오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지 내가 어 건강하게 비타민을 채울 수가 있다고 말을 해 주고 이제 이 비타민이랑 이제 앞에서 봤던 이 미량원소 자체가 이제 몸에서 라이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삼시세끼 먹을 때 3대 영양소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내 몸에서 장작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미량원소랑 비타민이 그 장작들을 태우면서 우리가 하루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고 남는 잉여 지방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미량원소랑 비타민이 몸에 충분하지 않다면 내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이 내 몸에서 완전히 소요되지가 않고 계속 축적되게 돼요.
이제 내 지방 이제 탄단지가 이 정도인데 라이터로 태우는 게 한 이 정도 3분의 1 정도라면 나머지 3분의 2가 이제 내장 지방으로 내 살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미량원소랑 비타민 자체가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니까 꼭 챙겨 드셔야 한다고 이제 여기서도 가볍게 그냥 말을 해 주고 있고, 아미노산에서는 딱 이렇게 두 개 봐줘요. 이제 리신이랑 트립토판이 이제 스트레스에 관장하는 항목들이고,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말해 주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비만이 있으면 이제 뭐 비만만 아픈 거다. 이제 뭐 머리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해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비만이 만병의 질환 이제 뭐 질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만 같은 경우에는 내 몸 쪽에 질병을 유발하고 있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리 쪽에 질환을 유발하고 있어요. 이제 뇌 질환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비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혈관성 질환이랑 뭐 뇌 쪽에 정신적 질환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네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씩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관리가 거의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넌지시 챙겨 주셔야 된다, 관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체 독소인데 여기는 항목들이 이렇게 돼요. 이제 뭐 자극성 음료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 탄산 같은 거, 그리고 뭐 전자기파는 뭐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이제 사무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자기파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뭐 담배랑 니코틴은 뭐 흡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약 잔류물인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한번 넌지시 물어봐요. 예, 농약 수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어, 혹시 농약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웃거든요. 아니 안 먹는데 뭐 아니요 저 안 먹어요 한 뭐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해주는 게, 그러면 평소에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자주 드시냐고 하시면 안 먹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없고 뭐 가끔 먹거나 아니면 자주 챙겨 드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말을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밭에서 채소랑 과일 같은 걸 키우면 농약을 뿌리면서 키우죠. 근데 그 채소랑 과일을 아무리 많은 유통 과정을 거치고 와도 농약이 소량으로는 무조건 남아 있어요. 무조건 남아 있고 그 소량의 이제 농약들이 내 몸에 축적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이 25살이라고 하면 25년 동안 축적된 수치가 이 정도 수치라고. 이제 뭐 한동안 안 먹어서 수치가 떨어지고 뭐 한동안 많이 먹어서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네가 25년 동안 축적된 수치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이제 빼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이 농약과 여기 이제 나오는 중금속을 제가 엮어서 말을 해주거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봐주는 게 이렇게 5개. 나비랑 카드뮴은 우리가 고기 먹는 거, 그리고 뭐 자동차 옆에 서 있을 때, 아스팔트 위에 걸어 다닐 때 우리 몸에 계속 쌓이고 있고, 이제 뭐 수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물이나 뭐 해산물, 해조류, 그리고 뭐 비소랑 알루미늄은 미세먼지에 제일 비중이 높은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뭐 고기 많이 드시냐, 아니면 뭐 해산물 많이 드시냐. 이제 거기 섞여 있는 중금속들이 몸에 쌓인 건데, 이 중금속은 아까 봤었던 농약이랑 마찬가지로 몸에서 소화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철이잖아요, 철. 이제 중금속이니까 내 몸에서 이제 소화를 못할 뿐더러 이게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몸의 이제 대사 활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독을 좀 말을 해주는 게, 네가 몸을 해독을 해서 이런 중금속이라든지 농약 같은 안 좋은 항목들을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솔직히 뭐 빼고 말고는 네 자유인데, 너가 이제 뭐 나중에 결혼도 할 거고 이제 아이도 낳을 건데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농약 같은 항목들은 유전적 요인으로 자극을 해요. 이제 작용을 하니까 이제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게, 뭐 물론 너 몸 안 좋은 거야 너가 이제 신경을 쓰겠지만 나중에 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네가 만약에 이 농약 잔류물 수치가 뭐 노란색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뭐 파란색이나 노란색일 수도 있고, 이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 노란불이나 빨간불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기형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몸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너 몸을 깨끗하게 해독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비만증인데 여기선 좀 체질 개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선으로 그어놨는데 위로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래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래프예요. 이제 이 사람도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물어봐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 다닐 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막 많이 먹어도 살 안 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안 좋은 식습관들 유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체질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기우 그래프가 기울어지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제 일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시는데 살이 찌고 있는데 근데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요. "아 맞지. 맞아요. 뭐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진다." 그리고 뭐 반대로 기울어진 사람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고 오히려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신 건데 결국 이 두 가지 다 비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이제 영양소를 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흡수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래프를 내가 체질 개선을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원래의 체질로 내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로 체질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을 좀 자주 봐주는데 피부에서 솔직히 피부는 안 봐도 되는데 피부에서 보는 게 저는 ARO 항목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대부분 피부가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봐주는 게 콜라겐 그리고 탄성. 이거는 이제 피부 처지는 것들 이제 말해주면 특히 여성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살 처지는 거. 그래서 콜라겐 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이제 뭐 수분 유실량이 많은 사람들은 뭐 미스트라든지 크림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그냥 넌지시 말을 해줘요. 수분 많이 모자라니까 수분 채워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크림 잘 안 바르시는 분들이 수치가 좀 높아요. 어, 이제 자외선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이제 수치가 높으니까 선크림 자주 이제 매일매일 바르시라고. 이제 각질 같은 것도 스크럽 자주 쓰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써요. 안 쓰거나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스크럽도 자주자주 해주면서 피부 각질 있는 것들 다 탈각시켜 줘야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넌지시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앞전에서 제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쌓여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데몬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런 거 말하기 되게 좋죠. 이미 기초를 이제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고 이제 눈 같은 경우도 뭐 시각 피로라든지 뭐 눈 건조한 거, 뭐 다크서클 이제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뭐 점심 시간이나 그냥 뭐 그럴 때 한 번씩 눈 좀 쉬게 해줘라.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눈 많이 건조해지고 나중엔 눈 쪽으로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넌지시 던져주는 편이고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피부에만 있다고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피부뿐만 아니라 여기 다 있어요. 체내 뭐 장기라든지 뭐 피부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근육 같은데 콜라겐이 다 쓰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콜라겐을 뭐 챙겨 먹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안 챙겨 먹는데 너가 콜라겐 안 챙겨 먹으면 뭐 피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이살 이제 특히 여성분들 싫어하는 그런 처진 살 이제 뭐 가슴 처지고 뭐 피부 처지고 엉덩이 처지는 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진짜 네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콜라겐을 많이 먹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해야지 너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도 그렇게 처지는 거 없이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번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맥박이랑 뇌혈관인데 맥박이랑 뇌혈관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항목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혈관저항 이제 맨 앞에서 나왔던 혈관저항 한번 짚어주고 이제 뇌 쪽으로 산소 가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뇌 쪽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려면 어찌됐건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목밖에. 그래서 목을 통해서 진짜 일정 수준의 혈액이 꾸준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봤던 경추 칼슘화도라든지 내 혈관에 있는 노폐물들이나 지방 염증 세포들이 있으면 이제 혈액 자체가 100% 전달이 안 돼요. 이제 뭐 한 60%뭐 70% 그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좀 뇌에서 이제 혈액이 모자란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있는 그 기립성 빈혈이 한 70% 80% 있어요. 10명 중에 7, 8명은 이 기립성 빈혈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말을 해줘요. 어, 기립성 빈혈 자체도 이제 혈관에서 이 적혈구라는 친구가 산소를 싣고 같이 달리는데
내 몸이 혈관 자체가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여기서도 이제 혈관을 한 번 더 말을 해 주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혈관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에 있는 혈관을 진짜 청소를 해 줘야 된다. 혈관 해독을 해 줘야 된다고 여기서도 한번 해독에 대해서 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질인데 지질은 이제 쉽게 말해서 지방이에요. 지방이고 이제 점도 자체가 이제 끈적이는 건데 끈적이는 이유 이제 원인들이 여기 밑에 있는 6가지. 이제 뭐 콜레스테롤, 뭐 중성 지방, 뭐 지질 단백질 이런 것들인데 여기선 이제 제가 간장이라고 이제 탁도에 관련된 예시를 들어주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장 보면 간장 자체가 이제 색깔은 까만 거지 투명도를 보면 되게 투명하거든요. 이제 뭐 유리 위에 올려두면 유리 아래가 다 보여요. 이제 색깔이 까만 것뿐이지. 근데 우리가 해산물 먹을 때 보면은 간장에다 와사비를 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게 간장이 네 몸에 있는 혈액이고 와사비가 여기 밑에 있는 6가지 항목이에요. 내 피를 탁하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간장에다 와사비 섞으면 어떻게 돼요 하면 뭐 좀 색이 뭐 좀 안 보인다, 불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피에 섞이다 보니까 탁도가 어, 안 좋아지고 이제 간장이 일정량 있는 상태에서 그런 와사비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일정량 이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피가 되게 끈적해지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도 말해 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혈액 자체가 나쁜 사람은 없어요. 혈액 자체라기보다는 내 혈관에 있는 그런 지방세포랑 염증세포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깨끗한 혈액이 계속해서 흐르는데 흐르는 그 도로 사이사이에서 지방이랑 염증세포를 묻히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결국 네 혈액보다는 너의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지방이랑 염증 세포들을 다 떼줘야지 혈액이 더 깨끗하게 이제 몸을 잘 돌 수 있다고 말해줘요. 결국 혈액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혈관을 말을 해주죠. 이렇게 좀 일상적인 것들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보고서예요. 이제 종합 보고서에는 이렇게 뭐 많이 주의해야 될 거, 아건강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많이 주의해야 될 건 진짜 말 그대로 너가 이제 많이 주의해야 되는 거, 진짜 많이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 여기 있는 전문가 제안은 실제로 이제 밖에서 병원이나 이제 의사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소견을 내준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많이 나온 이제 많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랑 아건강 항목들을 제가 하나씩 이제 소리 내면서 세줘요.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한 16개 정도? 16개에서 진짜 많으면 2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여기 전문가 제안 몇 가지 읽어줘요. 이제 뭐 혈류순환계에서는 뭐 일과 휴식 함께하고 마음의 평안 유지 여기서부터 솔직히 현대인들 안 되거든요. 어, 이거 돼요? 하면 안 된다고 100%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 먹어야 되고 뭐 고지방 음식물 섭취 절제해야 되고 뭐 그리고 나서 뭐 간 기능, 뭐 간 기능이라든지 뭐 대장 기능, 그리고 제가 중금속을 좀 읊어주는 편이거든요. 중금속이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지만 섭취를 최소로 할 것이라고 전문가도 말하고 있고, 이제 뭐 호박이나 버섯, 다시마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밀양원소, 밀양원소도 이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식품을 먹어야지만 진짜 필요할 경우에는 건강보조 식품으로 대체하라고도 말이 나와 있다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런 제가 포인트 짚어줄 부분들, 포인트 짚어줄 항목들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는 아건강 티업이 뒤에 들어가요. 음, 잠시만요. 어,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데, 자, 아건강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질병 사이의 항목을 우리가 아건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아건강이 지금은 질병 상태는 아니지만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질병 상태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건강이 생기는 이유가 총 7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뭐 스트레스, 과로, 뭐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결핍, 환경적 요인, 뭐 기생충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7개 중에 몇 개 정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5개 이상이에요. 위에 있는 5개에서 뭐 기생충이나 환경적 요인 포함해서. 그랬을 때 내가 이 7가지 항목이 내 몸에서 이제 올바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오작동이 생기게 되고 이 자율신경계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즉 아까 봤던 위장, 뭐 소장, 대장 같은 이런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를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가 메인이고 소장은 이제 흡수가 메인이고 대장은 이제 배출이 메인인데 이렇게 장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면 내 몸 안에 있는 숙변으로 인해서 몸의 체내 독소가 이제 증가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쉽게 생각하면 술집이나 하이마트 같은 데 있는 풍선 인형이 당신이고 그 안에 공기로 채워놓은 것들이 결국 독가스로 찬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가 빨라요. 그렇게 되기 싫어서. 심각한 거라고. 특히 위에 있는 스트레스랑 과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혈관성 질환을 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7가지 항목들을 제대로 이제 아 건강을 제대로 신경을 써 줘야지만 내가 이런 질병의 원인을 이제 예방을 한 상태에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 파마넥스랑 TR90 부분에서 이제 확신으로 그 사람한테 클로징을 시작을 하거든요. 왜 파마넥스를 먹어야 되고 왜 TR90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제 아건강에서 16개 정도 항목이 나왔는데 이건 뭐 이제 뒤에 티업 멘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선 그 사람한테 파마넥스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제 앞에서 양자기 측정할 때 보면 이제 세포의 파동, 이제 세포가 찌그러졌는지 아니면 동그란 이제 정상 상태인지 그 상태에 따라서 파동이 다르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마넥스 굳이 왜 내가 시중에 있는 영양소가 아니라 이 파마넥스를 먹어야 해야 되는지 그 사람한테 이제 말을 해주는 게 첫 번째가 이 찌그러진 세포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준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내가 배가 아프면 뭐 복통약을 먹고 내가 머리가 아프면 뭐 두통약을 먹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다 진통제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진통제인데 그 진통제를 먹으면 내가 이렇게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찝어서 치료해 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당장에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예를 들었을 때 머리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통제만 계속 먹으면 결국 그 원인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증상이 계속해서 재발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중에서 먹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포가 있다고 치면 이 세포에 있는 외관을 건드려줘요.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핵이 아니라 겉에 있는 실선, 이 외곽을 건드려서 이제 옛날에 엄마 손은 약손 하는 것처럼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당분간만 안 아픈 건데 결국에는 제대로 된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 파마넥스가 뭐냐면 이 세포 안에 있는 핵이라는 친구를 건드려서 찌그러진 세포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탁구공으로 예시를 들어주는 게 이제 탁구공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겉에 톡톡톡 치면서 이제 뭐 펴져라 펴져라고 이렇게 보듬어 주면 탁구공 안 펴지죠. 그 사람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어, 그런데 탁구공을 어쨌든 필려면 그 뜨거운 물에다 던져놔야지 탁구공이 팽창하면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그게 파마닉스가 하는 역할이라고. 그래서 네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가 시중에서 먹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보다 효과가 더 빨라요. 효과가 더 빠르고 단기간 내에 너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식물성 영양분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제 사람이 육식인지 초식인지 잡식인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육식이나 잡식이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어, 이제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은 이제 초식 동물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광우병을 말해주는 게, 자, 혹시 광우병 들어본 적 있냐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광우병이 왜 생겼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돼요. 반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봐요. 그 광우병이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생긴 건데, 자, 소는 초식이에요, 육식이에요 물어보면 이건 다 알아요. 초식 동물. 근데 그 소가 이제 초식 동물인데 풀만 먹고 힘이 없으니까 그 소 키우는 사람이 고기를 준 거예요. 먹고 힘내라고. 우리도 이제 고기 먹으면 힘이 나니까. 근데 초식 동물이 육식하니까 뇌가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해서 미쳐버린 게 광우병이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여기서는 그만큼 우리 사람 몸한테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식습관이 뇌에다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말을 해주는데, 자, 우리 그러면 사람도 초식 동물인데 우리는 풀보다는 고기, 술, 담배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나빠지는 거다. 그럼 결국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식물성 영양분을 가진 이제 영양제들을 먹어야 하는데 대부분 시중에 있는 것들은 다 동물성 혹은 화학성 영양제들이 태반이다. 이제 뭐 동물성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
그리고 화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나 혹은 그 찌꺼기들 유전자 재배합해서 만든 게 이제 화학성 영양분이거든요. 이제 화학성 영양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먹다 보니까 당연히 몸에서 흡수도 안 될 뿐더러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치가 떨어져 있다. 근데 이 파마넥스 자체가 식물성 영양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더 빠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흡수가 더 빠르다. 그래서 효과가 더 빠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PDR에 등재돼 있다고 이제 말을 해주는데 자, PDR은 뭐냐면 이제 미국 내과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 처방해주고 이제 약 처방해줄 때 보는 책이에요. 이제 책인데 그 책에 있는 약을 이제 그 환자한테 처방을 해줬을 때 환자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무슨 뭐 부작용이 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의사는 PDR에 있는 약을 처방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 면책이에요. 그만큼 이 PDR이라는 책자에 등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PDR이라는 책자에 이 파마넥스가 등재가 돼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놀래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놀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파마넥스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럼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영양제 먹을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 말해주는 파마넥스 영양제를 먹을 건지라고 하면 100% 파마넥스라는 답변이 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진짜 100% 제가 이끌 수 있는 제가 이제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만 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TR9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이지랑 그리고 뭐 혈관 디톡스, 혈관 스케일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임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TR9T 티엄 멘트예요. 이제 위에 있는 항목들을 말하고 제가 파마넥스랑 TR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측정이 끝났어요. 이제 아건강에 한 16개 정도 항목이 나왔는데 결국 이걸 내가 하나하나 개선을 시키려면 항목 하나당 한 통을 먹어도 내가 한 달에 한 150에서 200만 원은 써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쓰면서 25년 동안 축적된 그 수치인데 네가 한 달 동안 먹어서 이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요라고 대답이 와요. 예스라고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다.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네가 3개월에서 1년 동안 식전 30분에 밥공기를 하나 준비를 해서 네가 해당하는 그 파마넥스 캡슐들 밥공기에 다 넣으면 한 공기 분량이 나오는데 네가 밥 먹기 전에 그걸 숟가락으로 먹으면서 물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몸이 좀 더 나아진다. 그렇게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이거 하루 한 것도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못 해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매달 150만 원이면 1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네가 1,800만 원 주고 그렇게 미미한 효과 느낄 바엔 차라리 제가 이 야건강에서 3개 혹은 4개 이상 항목이 나오신 분들한테 전 TR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거 말하고 이제 앞장에서 봤던 그 파마넥스랑 TR을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TR 쉽게 이제 네 혈관을 이제 청소해주고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실제로 시중에서 네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TR9T 그리고 그 사람한테 혹시 의사 100% 믿냐고 물어봐요. 근데 100%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도 지금 못 믿는 의사를 진짜 100% 신뢰하고 24시간이던 48시간이던 네가 전시 마취 받은 상태에서 네 몸을 메스로 다 가른 상태에서 혈관 청소 다 해야 된다고. 근데 그 혈관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절대 노예요. 의사도 못 믿는데 어떻게 그걸 100% 신뢰를 하고 그 시간을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면 TR9T랑 혈관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뭐 할래요? 하면은 TR9T. 100%그 TR9T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R9T가 결국 이제 네 몸을 청소해주는 역할인데 자, 예를 들어서 25살이에요. 자, 25년 동안 이제 여기 김단환 사장님 보이니까 김단환 사장님한테 자, 25년 동안 이 방 청소 안 했다고 하면 몸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냄새 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자, 그 상태에서 냄새가 나고 너무 칙칙하니까 이제 방 청소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꽃으로 좀 화사하게 장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좋은 걸음이랑 진짜 깨끗한 일곱수를 매일매일 준다고 치면 그 꽃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며칠 못 가고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이 와요. 맞아요. 진짜 하루도 못 살고 죽거든요. 거기서 하루살이도 못 살아요. 그만큼
네 몸 상태가 진짜 좋은 걸 넣기 위해서는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가 25년 동안 살면서 네 몸 청소, 혈관 청소 해본 적 있냐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한 번씩 뭐 해독 주스 마신 적 있다 뭐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어 그거는 그냥 너 장기를 이제 좀 그렇게 해독을 해준 거지 혈관 자체를 해독을 한 게 아니다. 어 그래서 이 TR90 자체가 이제 이 혈관을 청소해 주는 건데 어 뭐 트랜스포메이션 90 데이즈 유얼 바디라고 해서 90일 동안 네 몸을 체질 개선 시켜 주는 거고 이 90일 중에서 처음 15일은 네 방 청소하는 기간이라고. 이제 뭐 먼지 쓸고 닦고 뭐 쓰레기 버리고 녹슨 거 다 빼고 가구 다 빼고 이제 곰팡이 핀 벽지 다 떼는 기간이 처음 15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75일 동안은 이제 새롭게 네 방을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라고 말을 해줘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게 잘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사할 때도 청소하는 거 되게 빨리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거랑 똑같이 이제 네 몸도 청소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인테리어 해야죠. 네가 원하는 뭐 책상, 뭐 의자, 뭐 러그, 벽지 이런 액세서리들로 네 몸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나머지 75일이다. 그래서 뭐 그 90일 동안 뭐 점프 스타트 15개, 뭐 피컨, 뭐 에이지락 있는 거 90일 동안 먹는 거 그렇게 하는데 이제 피컨에서 말을 해주는 게 자, 이 핏은 몸매 라인 잡아주는 거고 컨트롤은 뇌고품 고쳐주는 건데 뇌고품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건데 이 피컨을 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너는 90일 동안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밥 3공기치씩 캡슐 먹을래요? 아침 저녁으로 2알씩 피컨 먹을래요? 하면 피컨 먹는다고 해요. 이게 더 쉬우니까. 하루에 8알밖에 안 되니까 그거 먹는다고 하고 이제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한 끼에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한 포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말 물어봐요. 어, 지금 이제 밖에서 밥 사 먹고 계시는데 그 밥의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자,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시중에 있는 밥들,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밥들, 자, 뭐 꿀꿀이 밥보다 개밥보다 영양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돈 주고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쉐이크가 뭐냐면 너가 한 끼에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이 한 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비싸게 10,000원, 20,000원 주고 몸에 이제 충분히 영양소도 없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밥을 먹을 거예요? 아니면 이 쉐이크를 먹을 거예요? 뭐 꿀꿀이 밥을 먹을 거예요? 이 쉐이크를 먹을 거예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쉐이크라는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뭐 3달 동안 159만 원, 이제 한 달에 53만 원인데 이제 여기서 가격 쪼개기 해줘요. 뭐 네가 하루에 한 개씩 밖에서 사 먹으면 한 달에 30만 원, 커피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한 달에 15만 원, 뭐 편의점 군것질 같은 거 야식 같은 거 먹으면 뭐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뭐 술값 요즘은 술 잘 안 드시겠지만 술 먹으면 한 번에 한 3만 원 정도 나오니까 뭐 한 달에 한 1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돈에서 내가 플러스 알파로 TR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 내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네 몸을 더 건강하게 그러면서 너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라고 하면서 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제가 보상을 풀어줘요. 근데 뭐 보상에 관심이 없거나 진짜 건강이나 다이어트 니즈인 사람들은 그런 굳이 보상은 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TR90 끝이에요. 여기까지 말해주고 마지막으로 제 임상 보여주거든요. 제 임상 진짜 많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셔도 돼요. 자, 이게 이 기간 동안 제가 체지방이 8kg가 빠졌어요. 이제 순수 지방으로 8kg가 빠졌고 근손실이 어, 하나도 없이 이제 됐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날짜를 보여줘요. 어,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년 11월 8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19년 12월 15일이다. 자, 37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대략 40일이라고 하는데 자 40일 동안 이렇게 빠졌는데 나도 처음에 아예 안 믿었다. 이제 여기선 제 경험담 말해주거든요. 살짝 이제 거품기를 얹어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나 다이어트는 다 해봤다.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하루에 두세 시간 뭐 운동도 해보고 뭐 시중에서 유명한 뭐 허벌라이프나 뭐 가리시냐 그런 것도 다 먹어봤는데 결국엔 우리한테 다이어트가 끝나면 마지막에 요요가 오더라. 제 왼쪽 사진이 이제 요요 왔을 때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도 처음에 이 요요 없는 TR90라는 걸 믿진 않았지만 진짜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고 해서 나도 그냥 했다. 만약에 내가 90일 동안 해서 살 빠지고 건강 찾으면서 이제 돈 벌면 완전 땡큐인데 어차피 내가 그동안 진짜 외적 내적 그런
진짜 변화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면 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나도 이걸 시작을 했는데 나는 40일 만에 이렇게 임상이 나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소개가 났다. 그래서 너도 솔직히 오늘 내가 해준 말들을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TR90로서 임상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더 확신 있게 이 TR90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너가 진짜 건강을 되찾으면서 이렇게 소득적인 부분까지 관심이 있다면 나 믿고 진짜 TR90 해보라고. 진짜 내가 이 90일 동안 내가 진짜 너한테 준 레시피대로 너가 이행을 했는데 진짜 90일 동안 이렇게 외적이라든지 혹은 뭐 내적인 뭐 인바디나 양자 같은 이런 임상들이 안 나오면 내 사비로 직접 환불해 준다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진짜 세게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 90일 동안 진행하면서 뭐 줌바디라든지 뭐 33LC라든지 이런 것들 티업을 같이 해주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이 시스템으로 담아내고 있고 이렇게 제가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이제 TR이랑 양자를 잡고 나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 거 필사 다 하고 이제 티업 같은 경우도 한 7개 정도 필사해서 좋은 소스들 다 빼왔어요. 이렇게 뭐 녹음본으로 매일매일 2개씩 정도 뭐 홍수연 사장님, 박은혜 사장님, 김태환 사장님 이렇게 양자 잘하시는 분들 거 다 필사해서 다 들었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양자 처음 했을 때예요. 양자 처음 했는데 제가 바로 TR이 나갔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부사관이에요. 이제 남성분인데 제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양자를 잡고 나서 이분이 이제 TR이랑 ARO까지 한 번에 이제 들어간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3개월 뒤에 이분을 봤거든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10kg가 빠졌어요. 10kg가.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너무 빠져서. 10kg가 빠졌는데 근육량이 1kg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진짜 이 TR90에 대한 아이템이 진짜 좋은 걸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올해 전역을 한다고 해요. 전역한다고 해서 기회가 되면 이제 사업까지 같이 알아볼 계획이시고 이제 오른쪽에 분은 제가 이제 양자를 해드렸는데 그 전에 리엔케이에서 400만 원짜리 뭐 관리권을 끊으셨더라고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이거 양자해주고 나서 리엔케이 400만 원치 환불하고 나서 TR90 하셨어요. TR이랑 AR로까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전달하는 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주 동안 TR 12개가 들어왔어요. 14일 동안 12개가 들어왔고 그냥 단순히 TR만 들어간 게 아니라 무조건 AR로 묶어서 이 TR 안 들어간 두 사람도 뭐 체중 조절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AR로 통해서 매출이 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결과가 났죠. 이제 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제 파트너들 사장님들까지 어, 하면서 이렇게 2주 동안 제가 세봤어요. 진짜 너무 결과가 너무 잘 나는 것 같아서 2주 동안 해본 사람들 다 체크를 해보니까 12개가 나갔더라고요. 12개가 나가면서 제가 이때 좀 위비방 OV 담당으로 불렸던 시절인데 그렇게 이렇게 양자를 할 때 제가 이제 초반이랑 그리고 마지막 부분 진짜 클로징 할 때 제가 엄청 진짜 임팩트 있게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TR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TR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TR 하면서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보상을 한번 풀어줘요. 이제 뭐 보상에 관심이 없어도 이 TR을 통해서 네가 159만 원, 우리가 흔히 뭐 자동차 고장 나서 수리할 때도 뭐 300만 원, 400만 원 진짜 뭐 24개월, 48개월 할부 끊고 하는데 네 몸에다가 159만 원 투자하는 게 아깝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안 아까워하거든요. 어, 생각해보면 진짜 내 건강이랑 관련된 것도 아니고 진짜 무생물인 자동차에도 3, 400만 원 투자하는데 몸에다가 159만 원이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탄보상으로 풀게 되면 네가 3개월 뒤에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기 때문에 네가 TR이 끝나 있을 때는 결국 네가 TR을 공짜로 먹은 상태에서 너는 건강까지 되찾고 이렇게 지속적인 권리 소득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탄보상은 이제 뭐 다들 푸실 줄 아실 테니까 탄보상은 굳이 안 넣었고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양자 잡은 이후로 이제 왼쪽은 이제 광주 갔을 때인데 광주 출장을 가면서 이제 셀 트레이닝으로 이제 양자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양자에서 TR90 하는 걸. 그때 이제 광주를 갔는데 이때 양자기가 3대가 나왔어요. 사업자분들이 양자기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광주에서 되게 핫하게 진행을 하셨고 오른쪽은 이제 최근에 인방 사장님들이 이제 양자 대한 노하우 알려달라고 하셔서 인방에서 하셨던 분 이제 했던 그 사진인데 이때도 이제 신호정 사장님이 이제 이성화 사장님이랑 말씀 나누고 계셨는데 그 옆에서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에 쏙쏙 박히신다고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양자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양자기 잡을 때 했던 게 4 시간 동안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곱 분한테 연습했어요. 계속 뱉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에 익은 거고, 사람들이 진짜 양자하려면 뭐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진짜 전문 지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린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말해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주되 그 사람들이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나 일상 예시로 하면 사람들이랑 소통이 잘 되면서 되게 핑퐁이 잘 될 거예요. 자, 양자하면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안 되는 사람은 진짜 TR을 진짜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그걸 내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해주면서 그 사람이랑 좀 관계 형성이 되면 결국엔 그 사람들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TR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양자기 이제 그 항목별로 그 캡처해서 보내주신 그분도 저랑 이제 실제로 양자를 해드렸던 분이에요. 제가 해드렸던 분인데 반응이 되게 안 좋았 뭐라고 해야 지 좀 무뚝뚝했거든요. 뭔가 뭐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뭐 그러셨던 분인데 이분도 결국에는 TR이랑 ARO가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양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통, 그리고 내 임상 있으신 분들은 임상 가지고 이제 확신 전달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를 90일 동안 완벽하게 진짜 네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도 제가 말을 많이 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거고, 이 90일이 지났을 때 너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장난식으로 나중에 90일 지나서 이렇게 되면 나한테 커피 한 잔 사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랑 친해지면서 이렇게 양자를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양자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TR 프로 이제 챌린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챌린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사장님들이 이런 노하우들, 이제 하우투는 되게 많으니까 이런 노하우들 가지고 많이들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PPT 이상입니다.